오늘의 인물은 제가 다룰 인물의 출생일이기도 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의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비쿼터스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오늘의 인물은 애플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편의상 잡스라고 언급하겠으며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많이 못 다룬 점 양해 바랍니다. 잡스는 미국인 어머니와 시리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잡스의 생모는 갓난아기인 잡스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아기 잡스는 친부모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네요. 잡스 부부는 스티브 잡스를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다고 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주고 잡스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식으로 키웠는데 조금씩 버릇이 나빠지면서 훗날엔 지금 잡스의 성격인 이기적인 성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잡스는 부모 속을 많이 태우는 아이였다고 하며 아버지 폴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학교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하기도 했고 그렇게 천재성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잡스의 사업가 인생은 고등학교 때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꿈이 없던 잡스는 갑자기 전자공학에 관심이 생겨 휴렛 패커드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휴렛 패커드 여름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잡스의 성적은 4점 만점에 2.65점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학점이 역량으로 직결되는 게 아닌 유명한 사례가 되면서 현재 많은 공부 포기자들에게 큰 희망을 준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인턴 활동에서 애플 동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스는 리드 칼리지 철학과에 입학했으나 자신의 대학 생활이 흥미없다고 여겨 중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 철학과 문학에 심취하며 스님이 될까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아타리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했는데 초기 비디오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컴퓨터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도 못 채우고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이후 워즈니악이 만든 손수 컴퓨터 만들기 클럽에 가입하였고 이 둘은 애플 I라는 역사적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제작은 거의 워즈니악이 맡았고 영업은 잡스가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당시 둘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잡스는 IT계 인물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측면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독특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잡스가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잡스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잡스에 대해 얕게만 아는 이들에겐 여전히 칭송받는 인물이지만 잡스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잡스의 이면을 알게 되며 잡스에 대한 마음도 식는다고 합니다. 잡스는 같이 일하기엔 괴로운 상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의 밑에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은 굉장하게 해내지만 반대로 자신 뜻대로 일 처리를 못하면 심하게 화를 내는 부류의 상사라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니메이션사인 픽사를 인수 직후 직원들을 통보도 퇴직금도 없이 대량 해고를 시켰으며 갑작스러운 해고는 곤란하니 2주의 유예기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픽사 측에서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럼 2주 전에 통보했다고 생각해 라고 무시했다고 하네요. 잡스는 죽기 직전까지 항상 자신의 차량을 잘 보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또한 차에 번호판을 달면 차 디자인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번호판도 안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적으로 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안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걸 싫어해서 6개월마다 같은 차를 새로 리스했다고 합니다. 잡스의 초창기 애플에서 워즈니악과 함께한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맛본 뒤 계속된 실패를 겪었는데요. 하락세인 잡스는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일들도 해왔으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픽사를 구매한 뒤 CEO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잡스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했고 잡스의 선택들이 성공에 도달하자 잡스는 실패한 CEO의 대명사에서 차세대 테크 산업의 리더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후 애플로 다시 돌아왔지만 애플은 이미 썩은 사과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잡스가 돌아오고 1년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잡스의 성공 비결은 이전 CEO들은 최대한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에 손을 뻗었다면 잡스의 방식은 제품의 종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엔 손을 다 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또 픽사와 같은 방식으로 3,000명의 직원들을 해고시켰다고 하네요. 잡스는 이후 애플에서의 환상적인 복귀를 알렸으나 2004년 췌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잡스의 췌장암은 치료 가능한 수술이었기에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마치고 난 뒤 되도 않는 대체 의학에 의지하다 병을 키워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치료만 받았다면 오래 살았을 테지만 잡스는 지독한 채식주의자였고 췌장암 수술 뒤에는 꾸준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인물을 다루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 많아서 많이 놀랐네요. 하지만 비교적 나쁜 인물이라 하여도 배울 점은 있어서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잡스의 어록을 보면 창의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이 연설도 잡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와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잡스에 대해 알게 되면은 이 말도 참 오묘하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연설 자체는 정말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말이기에 여러분들도 이 연설을 보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